계속해서 김석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김선욱 의원님 오셨으니까 다시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석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장님. 최근에 이제 집행부가 배부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중구 다음 비전위원회는 윈선 국위 역점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공약 사업을 실현 가능한 형태로 구체화하여 각 실무부서와 분과회의를 거쳐 공약 실행 계획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위원회가 약 한 달간 운영이 됐고 전체 회의 분과회의를 통해 민선 국위 공약 사업의 세부 실천 계획을 마련한 후 최종 결과물을 도출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네. 이게 인수위원회로 생각을 하면 됩니까? 인수위원회 성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수위원회 성격으로 보면 되는데, 예. 그러면 이 지방자치법 105조에 인수위원회 업무로 정책 기조 설정을 위한 준비 등을 규정하고 있고, 행안부에서도 인수위원회 설치를 재선의 경우에도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인수위원회를 설치 안 하고서 이 비전위원회라는 형태의 조직을 구성해서 이 인수위원회 기능을 하도록 한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인수위원회를 설치를 하게 되면 사실 이제 소요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투입되는 그 예산의 범위가 굉장히 넓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중구다운 비전위원회는 인수위의 성격도 갖고 있지만 저희가 이제 그 민선 9기에 들어서 공약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빨리 검토하고 확정하기 위하여 저희가 비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 설치 근거가 운영 기준이나 법적 설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이걸 설치를 할 때 저희 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조례에 따르면은 위원회 설치할 수 있는 항목에 저희가 포함된다 판단을 해서 위원회를 그러니까 설치하게 그 근거가 됐습니다. 정확히 어디에 있냐고요? 네. 위원회 설치 조례에 저희 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 조례 제 4조에 보시면은 위원회에 대하여 적응한다라고 돼 있어서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성 운영하는 위원회를 저희가 이제 그 위원회 구성 근거로 보았습니다. 예. 이게 그럼 설치 운영을 위한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조례를 통해서 만드는 다음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조항을 적용을 하자면? 저희가 이제 너무 광의의 해석을 통해서 임의적으로 지금 만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비전위원회의 목적 자체가 저희 이제 민선 8기 추진 사업의 연속성 확보 및 민선국이 공약 구체화를 위하여 저희가 그렇게 근거를 잡았고 그렇다 치면 네네. 민선 8기에 실질적인 인수위원회 역할을 했던 정책 자문단이 구성이 돼 있잖아요. 네. 조례도 있고 예. 예산도 있고 예. 그 조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별도의 조직을 만드는 그 구체적이고 확실한 근거가 있냐라는 거죠. 일단 비전위원회를 저희가 이제 그 6월 16일 날 위촉을 해서 일단은 7월 20일까지 위촉 기간이었고 7월 13일 날 최종 보고를 해서 일단 활동을 제가 여쭙고 있는 거는 네. 확실한 법적 근거와 운영 기준이 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위원하고 자문위원회에 대한 선정 기준이라든가 모집 절차라든가 추천 절차라든가 전문성이라든가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 정확한 기준이 있었느냐라는 거죠.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저희가 위원회 설치 근거는 저희 구 자체 기본조례 4조를 근거로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구청장이 지금 이거 예산도 없잖아요. 그러면 구청장 단체장이 임의적으로 자신이 필요하다고 하면 의회의 어떤 승인이나 이 절차 없이 그 기준 하나로 갔다가 뭐 어떤 위원회든 만들어서 이렇게 운영 기준이라든가 세부 채용 그 선발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무시하고 그냥 임의적으로 몇십 명이고 만들어서 추후에 의회에 우리 이거 만들어서 했으니 예산 달라 이렇게 하면 되는 거네요. 그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면 사실 이제 민선 9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민선 9기가 시작되면 어쨌든 저희가 이제 그 구정의 방향은 공약 사업을 확정하고 실천 계획을 세워서 그 주민들을 위하여 저희가 어떠한 정책을 수립을 하고 추진을 해야 되는 거를 빨리 저희가 결정을 하고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그러니까 때문에 빨리 설치를 하는데 저희 인수위원회 관련 조례도 있잖아요. 조례도 있고 정책자문단 관련 조례도 있고 그렇게 법적으로 딱 제대로 된 조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가 법적으로 안정된 그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도 없는 거 그러면 지금 이 비전위원회 그다음에 자문단 이거 예산 없죠? 비전위원회는 저희가 어찌됐든 저희 이제 뭐 공통재정이나 이 부분은 사용할 수 그러면 있는 이거 거기 예산에 때문에 대한 법적 근거는 어디에서 집행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비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문수당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이제 기획홍보실에 공통재정이 있고 그걸로 그다음에 사용하게끔 위원회 돼 있어요? 공통재정이? 일단은 저희가 이제 그 본예산 수립할 때 예측할 수 없는 건 아니었지만 이게 저희는 적정하게 사용되어진다고 판단돼서 지금 공통재정으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민선 9기 그 지방자치단체장 인수위원회 매뉴얼도 행안부에서 내려와서 지금 이 비전위원회하고 똑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를 만들 수 있다고 하고 안정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인수위원회도 바로 구성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인수위원회 구성 조건에 맞추다 보면 안 맞으니까 지금 임의적으로 이렇게 만들었고 그러면 지금 위원회 참석수당 공통재정에서 쓰고 회의 운영비 식비 이거 시책 운영비에 끌어다 쓰셨죠? 아니 근데 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책 운영비에서 쓰셨어요? 안 쓰셨어요? 위원님들에 대한 그 식사나 이런 부분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 그냥 그 자의적 해석이잖아요. 지금 시책 운영비가 그렇게 쓰게끔 돼 있어요? 일반 위원회들도 그 시책비에서 그렇게 지출을 합니까? 예. 때나 위원님들 이렇게? 위원님들하고 저희가 오찬이라든지 위원회를 개최를 했을 때 그거 얼마나 쓰셨어요? 시책 운영비에서? 시책 지금 운영비 대부분 어떻게 비전위원회 말씀하시는 네네. 겁니까? 예. 어느 정도나 쓰셨어요? 저희 일단 이제 비전위원님들의 이제 그 중식 관련해서는 저희 기획홍보실하고 이제 뭐 한 번씩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부구청장님이라든지 국장님들께서 이제 같이 오찬을 하시면서 정책이나 이런 방향을 논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저희 기획홍보실에 사실 이 구정 운영을 위한 시책 업무 추진비가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같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시책 운영비를 세워줄 때 여기에 이런 식으로 쓰라고 시책 운영비를 지금 해준 건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 실상적으로 보면 법적 근거도 없는 운영회를 설치해놓고 예산도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시책 운영비, 공통재정 이렇게 갖다 쓴다고 하면 그렇게 하고 나서 의회에다가 사후 보고를 하는 형식이라면 의회에서 예산 심의라든가 이 판단에 대한 것들을 우회하는 방법으로 갖다 이게 꼼수라고밖에 더 생각이 안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비전위원회 정책 역량 강화한다고 59명 자문단을 구성했다고 밝히고 또 뭐 보도자료도 내고 그랬어요. 자문단이 회의에 몇 번이나 참석하셨어요? 자문단은 저희가 일단 중간 보고하고 그 중간 보고나 최종 보고가 있는데 저희 최종 보고 때 하셨고 위촉한 날 이제 여러 가지 의견도 같이 경청은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안서나 자문 의견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출한 사례가 있어요? 자문단은 저희가 이제 그 비전위원회의 성격하고는 좀 다른 성격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 수렴은 하지 않고 저희 위촉식 하는 날 의견이라든지 위촉을 자문단을 위촉을 했는데 예. 그러면 그냥 위촉식만 한 거예요? 위촉식 하고요. 한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그럼? 이 사람들이 이후에 자문단에서 한 역할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일단 위촉식으로 비전위원회는 구성이 돼서 중간 보고나 최종 보고회를 했지만 저희가 최종 보고회를 했다 하더라도 구정에서 실천해야 되는 공약이라든지 이런 실천 방향은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자문단님의 의견을 계속해서 저희가 수렴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정책 자문단 있고 중구다음 비전위원회, 중구다음 비전위원회 자문단, 그 다음에 이제 공약이행 평가위원회 해야죠. 예, 이제 저희가 공약이행 평가위원회에서도 또 의견 수렴해서 집행부 공무원들 보고하고 현행화 작업 또 해야 되죠.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공약이행 하죠. 평가위원회에서는 이제 공약을 확정을 하는데 확정 시에 위원님들의 많은 의견을 저희가 수렴은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번 일을 하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근데 이제 또 지금 이 비전위원회는 그러면 이제 끝났다고 치면 공약이행 평가위원회에서 또 비전위원회랑 비슷한 일을 또 한 번 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비전위원회하고 저희 이제 그 각 사업부서에서 지금 공약을 어느 정도 저희가 구체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화된 공약에 따른 공약이행 평가위원회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 건가에 대한 실천 계획이라든지 방향에 대한 의견은 저희가 자문으로 받습니다. 자문으로 받아서 또 수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부서에서 검토한 의견에 추가하거나 그래서 같이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는 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약을 실행을 하고 정책 사업을 하는 게 여기 있는 공직자분들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사업으로 구체화를 다듬고 예산을 편성을 하고 또 주민들과 소통하고 그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도 역시 여기 계시는 공직자분들이 하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저희가 수행해야 되는 업무는 맞습니다만 저희 그런데 공약을 지금 보면 예. 기존의 정책자문단이 그런 역할을 민선 8기에 그 지금 있는 구청장님이 들어오셨을 때 인수위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정책 자문단을 만들어 놓고 그 조직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비전위원회 또 만들어서 지금 보면 이게 옥상 옥이잖아요. 공무원 조직이 왜 또 그렇게 나타났고 이 실무부서 공무원들 지금 비전위원회 가서 사업 설명하고 수정하고 검토하고 그렇게 하고 나서 또 지금 공약이행 평가위원회 가서 또 그 절차를 또 거쳐야 되고 추후에 또 이 정책자문단 계속 운영하실 거죠. 그럼 정책자문단에서 또 그런 의견 내면 또 그거를 또 실무부서에서 검토하고 이렇게 하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세요, 지금? 이게 자꾸 외부에서 물론 전문가들도 필요한 부분이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3번, 4번씩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일이 제대로 추진이 되겠냐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할 수 없는 구조가 돼버리는 거죠. 김석환님 아까 사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 다음 마무리하겠습니다. 게 마무리 좀 해주시고요. 해서 네. 이거 지금 이 관련돼서요, 이 시책 업무 추진비를 집행한 내역하고 의원 참석 수당, 회의비, 자료 제작비 요거 어느 예산 항목에서 집행할 것인지 예산 전체 내용하고 비전위원회 그 결과 보고서 있죠. 네, 있습니다. 그것도 좀 같이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장실에 마치겠습니다. 김석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선옥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의원입니다. 네, 의원님. 네. 네, 페이지 24페이지 중구 축제 브랜드 전략 강화 및 통합 홍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1월 업무 보고 시에 중구 축제를 하나의 브랜드로 만들고 그리고 통합 기획단을 운영하면서 통합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네, 그죠? 그래서 지금 7개월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좀 달라진 점에 대해서 혹시 반영된 부분이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작년에도 축제 통합 홍보 계획을 추진을 했는데 네. 이 추진 계획이 사실 연초부터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가 이제 2월부터 이 추진 계획을 세웠고요. 일단은 추진 대상은 저희 축제 주간 부서하고 기획홍보실은 언론홍보팀, 뉴미디어 팀에서 총 5개 실과의 8팀, 그러니까 8개 팀으로 해서 이제 홍보 기획단이라고 했는데 이 기획단은 그 팀장과 팀원,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중구 축제 중에 10개 축제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이제 1월 달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 공무원들로 구성된 기획단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메신저 그룹이라든지 채팅방도 개설을 했고요. 네. 2월 달에는 각 부서의
축제 담당자들의 의견 소통으로 해서 1차 홍보기획단 회의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3월에는 2차 홍보기획단 회의를 통해서 각 부서의 축제 세부사항 소통 및 또 리플릿을 함께 제작을 하는 사항이 있어서 그런 의견 수렴을 했고요. 4월에는 이제 의견 수렴된 내용에 따라서 저희 이제 그 중구 축제에 전반적으로 다 포함될 수 있도록 리플릿을 제작을 해서 배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다 담아서 저희가 이제 중구 축제 통합 홍보 계획을 4월에 수립을 했고, 이제 4월부터 여러 가지 버스킹 공연이나 이런 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이제 SNS와 언론 홍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저희가 8월에는 작년에도 제작을 했는데, 중구 소식지 축제 특별판 제작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9월부터 11월까지는 사실 본격적으로 축제가 추진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저희가 좀 더 좀 전략적으로 SNS와 언론 홍보를 지금 각각 그 사업부서 담당자들과 함께 연계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게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2025년도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예. 그때도 평가를 했을 때 미흡한 부분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죠? 의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부분들도 있었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잘 반영이 됐나요? 예, 이번에는 저희가 이제 사실 작년에는 하반기에 이제 저희가 이걸 하다 보니까 네. 여러 가지 이제 부서 간의 소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미흡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초부터 이제 부서들이 다 모여서 홍보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들은 2025년 통합홍보 평가를 할 때 잘 된 점에도 네. 사실 있었던 부분이긴 하거든요. 네, 다만 안타까운 건 미흡한 점에서 보면 그런 부분들이 다 해결이 됐나라는 생각이 들고 평가를 하셨기 때문에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뭐 행사 나열식 홍보에 그쳐 축제 핵심 콘텐츠 전달력 부족, 9월에서 10월에 축제가 집중되어 홍보 분산 저하, 5개 광고 리플렛 등 인쇄 홍보물 사전 준비 부족, 이런 부분들이 미흡한 부분들이 있긴 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뭐 그 부분들이 개선돼서 된 부분들도 있지만 늘 항상 의원님들이 하셨던 말씀이 축제가 너무 하반기에 9월, 10월에만 집중되어 있다. 이 얘기를 많이 하셨고 반영 한번 해보겠다, 노력해보겠다라고 늘 해마다 말씀을 하시는데 올해 2026년 축제도 역시 10개로 아까 구성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한 6개가 9월, 10월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개는 11월에 이제 신체호 마라톤 그 대회, 그리고 4월 달에 하나, 5월 달에 하나, 6월 달에 하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네, 네. 이런 부분들을 내년에는 조금 더 연간을 좀 알차게 할 수 있게 조금 더 분산시키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 앞으로는 좀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말씀하신 것처럼 뭐 1월, 2월, 3월, 4월 나누어서 뭐 체계적으로 한 부분은 통합 홍보에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긴 해요. 네. 그리고 홍보를 많이 했다고 그렇다고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진 않거든요. 그에 따른 성과도 함께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게 4월 달까지 하고 4월에 리플렛을 제작하고 그 이후에 통합 홍보를 하면서 이게 뭐 방문객이 증가했다든가 아니면 외부 관광객 비율이라든지 SNS 조회수 또는 공유 횟수, 언론 보도, 관광객 체류 시간이라든지 이렇게 지역 경제 효과에 이런 부분들이 반영된 부분들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세부적으로 지금 그러니까 축제를 통합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축제의 네. 효과성이나 이런 부분은 지금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빅데이터나 이런 걸 활용하고 부서 간에 어느 정도 이게 좀 체계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금년에 사실 이렇게 축제가 종료가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평가나 분석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또 연말에 이루어지면 또 내년에 축제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 또 시급함이 있기 때문에 네. 축제를 하고 지금 추진되면서 그런 부분도 역시 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실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축제별 홍보 예산과 그리고 통합 홍보 예산을 좀 한눈에 볼 수 있게 그런 체계가 좀 필요해 보이고, 또한 통합 홍보를 추진해서 실제 예산 절감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단순히 통합해서 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지역 홍보 효과에 대한 그런 측정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통합 기획단 운영의 구체적인 성과를 통해서 축제 간의 계절 또는 관광 자원 또는 상권을 연계하는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재방문과 체류 시간 증가를 위한 프로그램 신설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지역 축제와 차별성을 좀 두는 그런 부분들도 함께 병행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그래서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잘 또 검토해서 네네. 예, 상시 축제를 사실 하는 게 목적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네. 그 부분은 저희가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시민계획단과 통합계획단이 두 가지 다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저희가 이제 금년에는 시민계획단은 없나요? 예, 저희가 실무적으로 그 각 팀, 그러니까 그 축제를 담당하는 그 팀, 8개 팀으로 해서 그렇게 홍보기획단을 일단, 홍보기획단으로 구성을 다 했습니다. 구성이 된 겁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에 보면 SNS 및 홍보 성과를 월별로 추진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러면 매월 홍보 성과를 분석하고 계신 네. 겁니까? 저희가 사실 그동안에는 그러니까 SNS의 뭐 팔로워 수라든지 구독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순 이제 그 수치로 증감을 이렇게 해서 그 월별로 그 성과를 사실 냈었거든요. 근데 네네. 이 부분을 하다 보니까 물론 수치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면은 저희가 이제 그 SNS 관련돼서 용역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네. 업체하고 수치적인 거 외에도 과연 이게 저희가 이제 이걸 저희가 금년에 전략 그 역점 추진 과제로 잡았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KPI 트렌드 분석을 기반해서 좀 분석을 해서 이제 그걸 저희 그 SNS에 활용하자고 했거든요. 그래서 네. 이 핵심 성과 지표인데, 저희가 이제 예를 들면 할 때 그 용역업체하고 저희 그 뉴미디어 팀 직원들하고 해서 예를 들면 이 시기에는 KPI 분석을 통해서 어떤 주제가 적합할 것 같다. 그래서 3월에는 사실 이렇게 또 입학이라든지 또 새로운 학기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뭐 새학기 맞이 감성, 문구점 추천 이런 추천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그거에 맞춰서 여러 가지 소품샵이라든지 소품샵 투어 뭐 코스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그 다음 달에 블로그라든지 이런 부분에 사실 접목을 시켰거든요. 근데 이제 매월 월별 성과의 수치적인 것보다는 그런 부분보다는 어떠한 주제를 조금 더 확대해서 추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현재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 성과에 대한 분석 결과를 잘 활용하셔가지고 하시면 조금 더 뭐 방문객이나 아니면 좀 예.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을 같이 연계해서 하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매월 분석을 한다면 이 분석하신 결과를 의회에도 같이 공유해 줄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네, 저희가 이제 이 분석을 통해서 추천 주제 받고 그거를 실적으로 관리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례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의회에도 함께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선옥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조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주영 의원입니다. 네, 의원님. 네, 실장님과 직원 여러분 업무 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업무 보고 18쪽 지방보조금 체계적 운용 및 관리 강화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현재 기획홍보실 업무 자료에 지방보조금의 체계적 운용 및
그 부정수급 관리를 하는 것으로 제가 보고하셨습니다. 네네. 그래서 어제자 영천군 면사무소 한 직원이 그 세금 25억 원을 횡령하여 그 가상화폐에 투자했다는 충격적인 뉴스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현재 100% 구비 보조금이 지급되는 단체가 어디인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지금 저희가 사실 단체로는 이제 예를 들면 한 개 단체의 사업이 한 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 저희가 이제 지금 사업수로 하면 금년에 저희가 지원해 준 게 112개 사업에 대해서 지방보조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아, 그럼 이들 보조금 지급으로 인하여 뭔가 부정수급된 사례가 있을까요? 혹시 있으면 예시 부탁드립니다. 부정수급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이제 대전시에서도 그렇고 이게 그런 부정수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뭐 연중 뭐 대전시에서도 그런 사례를 찾아서 같이 하고는 있습니다. 그럼 혹시 부정수급 이게 사례가 발견되면은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계신가요?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됐다고 이제 시에서 내려오면은 네. 저희가 담당 부서에서 그 보조사업, 그러니까 보조금을 준 그 예를 들면 단체가 있겠죠. 그 단체에서 저희가 조사를 통해서 그게 적정한지 여부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본 의원도 이에 대한 부분을 홍보실과 함께 고민하고자 하는데 혹시 최근 3년간 그 목적 외 사용 부정 수급 사례 및 그 평가 시 미흡 사업 그리고 집행률 저조 사업 보조금 삭감 등 이런 자료를 혹시 요청받을 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이제 네. 매년 그 성과평가라든지 이런 저희가 유지 필요성 평가라든지 이런 운용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 평가를 거쳐서 미흡한 사업은 저희가 중단을 하고 예. 이제 그 다음 해에 보조금을 더 이상 늘리지는 않고 이런 건 저희가 체계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매년 하고 있고 작년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7월 중으로 운용 평가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매년 유지 필요성 평가나 그 다음에 성과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에 대해서는 네. 작년에 한 자료는 있습니다. 그거 한번 저한테도 공유 예, 부탁드립니다. 예. 저 그리고 19쪽 정부 합동평가 자치구 기여도 관련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 본 의원도 이번에 평가 결과 자료를 확인하였는데 정량 평가는 3위인데 정성 평가는 5위로 이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결과를 보면은 중구가 일을 못했다고 보기보다는 잘한 일을 그 우수 사례로 만들고 대전시 평가에 반영시키는 결과가 조금 부족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혹시 실장님 혹시 이거에 대해 분석한 내용이 있다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이제 정부 합동평가를 매년 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열심히 하고 있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말씀하신 정량평가는 5개구에서 3위였고 정성평가는 저희가 노력은 했는데 지금 5위로 해서 종합평가는 4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성평가는 저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우수 사례로 해서 제출을 했는데 그 부분이 이제 대전시에서 채택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걸 분석을 해본 결과 각 분야별로 정성평가에서 낼 수 있는 우수 사례를 적극적으로 저희가 지금 현재 추진하는 거를 잘 접목시켜서 금년에는 저희가 많이 도출해서 제출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혹시 뭐 최종 우수 사례를 몇 건 확보하실 건지 아니면 구체적인 수치와 목표로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저희가 이제 사실 이 정성평가에 그 분야별로 내야 되는 그 사례 수가 있긴 합니다. 근데 이걸 저희도 분석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저희 중구에서는 구조적으로 낼 수 없는 사례도 있긴 합니다만 그 각 분야별로 만에 그렇다 하더라도 그와 유사한 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정성평가의 모든 분야의 사례를 제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평가에서는 그 가능성 있는 정성 평가를 연초부터 집중 육성해서 다음에는 좀 더 평가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주영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석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아까 실장님 답변이 그 저희들 위원회 설치조례 4조 3항을 근거로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네. 그 위원회 설치 제5조 위원회 설치 요건 2항
내용 혹시 아세요? 네, 구청장은 담당 부서에 설치한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130조 사항 지방자치법 130조 사항이요.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서 해당 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 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 운영해서는 아니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하세요? 그 부분은 이제 현재 이제 그 정책자문단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지금 현재는 이제 해촉이 된 걸로는 알고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비전위원회는 사실 위원회라는 부분이 이 기획 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 구정을 기획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유사한 부분도 있지만 조금씩 차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조금씩 차이가 예.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기조 설정 준비 관련된 게 인수위원회 조례에도 들어와 있고요. 네, 정책자문단에도 들어와 있어요. 네, 지금 지방자치단체장이 운영인을 설치할 수 있다는 이 조항인데 그 바로 밑 조항이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 기능 중복되는 것을 설치할 수 없다라는 규정에 대해서는 왜 조항마다 이렇게 다르게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이 조항은 지방자치법 제 130조 사항에 명백히 설치 운영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이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은 왜 또 그렇게 해석을 하시냐는 거죠. 저희가 이게 중구다운 비전위원회를 저희가 설치를 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해서 운영을 하는 사항은 아니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공약을 신속하게 정책화하고 종합적으로 비전 설계를 위해서 저희가 이제 한 달여지만 그렇게 구성을 해서 좀 더 신속성 있게 저희 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설치한 내용임을 좀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 8기에도 똑같이 그런 상황에 닥쳐서 했었잖아요. 그리고 시책 추진비 같은 경우도 이게 기관 시책 업무 추진을 위한 거지 이게 신규 정책 조직 지원해주라고 만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기존 위원회도 아니고. 이게 지금 보면 그 따라서 위원회를 설치한다고 해도 설치 목적, 기능, 성격, 구성, 임기, 관련 계획서 다 만들으셨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 인원도 19명이라는 인원도 애매하게 나온 거고 최근에 뭐 언론에 보니까 이 선거에 낙선한 사람들 대부분을 여기다가 넣어가지고 어떤 그 이분들의 전문성에 대한 비판하는 기사도 최근에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위원회 위촉에 대한 규정도 분명히 이 위원회 조례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원들을 위촉할 때 이 기준에 부합하시는 분들을 추천을 받아서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 네. 절차들을 다 하셨냐는 거죠. 저희 위원회 일단 구성 계획과 그 적절하게 저희가 그 위원회 설치 한 달 여지만 그 목적에 맞게 위원님들을 위촉을 해서 위원회 운영을 설치 했습니다. 언제 기획하셨어요? 저희가 이제 위촉을 시작한 건 6월 16일이었지만 그 전에 이제 준비한 거는 저희가 이제 6월 초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부터 이게 결정이 된 거냐? 저희가 사실 민선 9기를 준비를 해야 되는 그 시기 자체가 6월이기 때문에 민선 그때- 9기를 준비한다면 네, 인수위원회를 준비하는 게 맞는 거지. 어떻게 만약에 그러면 네. 결과가 바뀌었다고 하면 비전위원회로 가셨을 거예요? 인수위원회로 가셨을 거예요? 답변 그분- 한번 줘보세요.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아니 6월 초부터 민선 9기 준비를 하시느냐고 이 정책 공약 사업을 정책화하기 위해서 그 위원회를 준비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인수위원회를 준비하는 게 맞는 거지. 어떻게 이 지금 법적 근거도 불분명한 이 위원회를 준비를 하십니까? 아니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법적 근거가 있는 정책자문단이나 인수위원회 조례도 저희들이 있잖아요. 그럼 민선 9기 선거를 이제 거의 결론이 나온 6월달에 6월 초에 6월 3일날 결과가 나오면 인수위원회를 준비를 먼저 하시는 게 순서 아니에요?
인수위원회도 저희가 사실 고민을 해봤는데 인수위원회를 운영을 할 시에는 뭐 여러 가지 장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소요되는 예산 부분이 사실 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고 정책을 조금 더 빨리 저희가 판단 구체화하기 기준을 위해서 언제쯤 하셔서 어떻게 계획을 잡으셨냐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빨리 위원 선임까지 불과 일주일 사이에 다 끝낼 정도로 했으면 미리 세팅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여쭙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원회 설치 요건 적용 대상 제3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성 운영하는 위원회 그렇다 쳐요. 그 바로 밑에 조항에 지방자치법에 중복 유사단체는 운영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규정이 명백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설치를 했다는 것 자체가 본의원이 납득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정확한 근거가 어디에 있냐 확실하게. 그리고 예산도 없는 상황에서 시책 운영 추진비로 추진을 하고 있고 수당에 대한 근거도 불문명하고 지금 위원회 이 설치 절차에 따른 이런 이행 사항에 대해서도 불문명하고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그러면 이 단체장님의 방침만으로 해서 이렇게 예산이 없는 이런 위원회들이 안 생긴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생긴다는 보장도 없겠지만 안 생긴다는 보장도 없는 거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이 예산 심의도 안 해봤고 이렇게 해서 그 우회적으로 해서 운영을 계속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산을 저희가 집행할 때는 그 부분도 적정성도 저희가 잘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예. 아무튼 이 관련돼서 자료는 그러니까 말씀드린 자료 전체를 좀 제출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그 지방 보조금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이게 이제 1월달 임시회할 때도 여러 의원님들이 지정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6개월 정도 지나서 여러 가지 이제 미흡 사업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저희 감사실 자료에 보면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해서 지적된 네. 사례들도 상당수 예, 있고 네, 어제 오늘 지금 이 행안부에서 이거 집중 단속을 했었잖아요. 4월부터 6월까지. 네, 그게 아주 여러 가지 부정수급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상반기에 저희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1월 달에 답변 주신 거에 대해서는 운영평가라든가 이 강화를 좀 하시겠다, 개선 네. 방향을 마련하겠다 하셨는데 네. 구체적으로 마련된 그 기준이라든가 또 결정된 내용이 있으면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저희 지방보조사업 운영평가 2025년도에 대한 운영평가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에도 그렇고 매년 의원님들께서 저희가 이 지원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로든지 유지 필요성 평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행안부에서 예시로 기준을 준 부분을 계속 준용을 했었습니다만 그 작년에도 의원님들께서 이 평가표 자체가 너무 이제 이렇게 좀 더 세분화되고 이게 좀 실효성 있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냐라고 계속 지적을 해주셔서 그 의견을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금년에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거든요. 성과평가라든지 유지 필요성 평가를 누구나가 봐도 조금 평가 기준이 적절하다 싶게 저희가 이렇게 그렇게 해서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현재 부서에서 평가를 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그 평가표가 지금 부서마다 지금 취합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예산팀에서 다시 한번 확인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좀 신경을 써주시고 이 부분이 이제 뭐 저희 중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이 이제 예, 제가 알기로는 7월 말에 개정이 돼요. 네. 관련 기준을 네. 아마 행안부에서 기준을 마련하고 8월 달에 이 부정수급 심의위원회를 각 지자체에 설치하라고 아마 공문이 내릴 거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9월 달에 또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들여다봐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기존에 저희 이제 이 보조금을 받는 단체들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게 해마다 지적이 됨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되고 또 다른 단체에서 똑같은 문제가 계속 지적이 되는 사례가 반복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평가 기준을 새로 마련을 하고 강화를 하신다고 하면 정부 기조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까다롭게 부정수급이라든가 뭐 우회적인 방법으로 해서 편법으로 운영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계속 강화를 해나가는 추세라면 지금 답변해 주신 것처럼 이 하반기에 이 결과를 도출했을 때 이전 해하고 좀 다른 모습의 결과가 좀 나왔으면 좋겠고, 거기에 따른 사후 조치 또한도 이전하고 다른 사후 조치, 그 다음에 그거를 통해서 감사를 안 받지만 제가 알기로는 뭐 인류적으로 따져보면 한 400개가 넘는 것 같아요. 뭐 전액 구비도 있겠지만 일부 구비 나가는 것까지 따지면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한 400여 개가 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그렇게 매뉴얼식으로 좀 배부를 해서 같은 사례가 이렇게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신경을 좀 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석환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제가 짧게 몇 가지만 네, 네. 질문할 테니 좀 짧게 좀 답변해 네,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 중구 축제가 지금 통합 관리할 대상이 몇 개가 있죠? 저희가 아까 지금 10개가 근데 있습니다. 쭉 언뜻 제목만 타이틀만 봐도 좀 그 근본주의적 문화 예술 체육 그 축제 같아요.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은 그 우리 그 대흥동 은행동이 중구 관내에 있는데, 네. 뭐 중구에서 했던 축제는 아니지만 예를 들면은 뭐 전에 빵모아땅 시에서 주관했던 빵모아땅 축제나 아니면 영시 축제 같은 또 긍정적인 요소들이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젊은이들 거리로 다시 활성화되고 있지 않아요? 네. 그런 부분을 또 구 차원에서 시와 때로는 협력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그냥 뭐 예를 들면 영시 축제 같은 경우는 일주일 동안 한여름에 교통 막아가면서 하는 그 불만 요소도 있지만, 또 한편에 여기 대흥도만 가도 또 네. 이렇게 거리에서 노상에서 젊은이들이 네. 또 즐기는, 그 제가 근본주의적 문화예술 축제라고 먼저 전제한 게 그런 겁니다. 그것도 의미가 있지만 또 축제 형식에 보면은 놀고 먹고 마시고 하는 즐거움도 있거든요. 뭐 다른 축제가 없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구에서의 어떤 뭐 어떤 방안 같은 건 혹시 없습니까? 저희가 이제 그 영시축제가 어쨌든 뭐 폐지로 시에서 하고 있지만, 저희는 이제 대흥동에 보면 영스트리트 거리라고 해서 청춘거리가 있는데, 그 부분에서 요즘 이제 사실 젊은 세대들이 야장에 대한 사실 갈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그 야장으로 좀 운영을 해보는 게 어떤가 해서 그 그러니까. 부분은 부서나 이제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많이 그런 고민하고 좋은 있습니다. 예. 점들은 수용을 예. 해서 네. 구에 시에서 뭐 안 한다 하더라도 구에서 우리 관내에서 벌어졌던 네. 벌어졌고 벌어질 일이 되잖아요. 네. 그냥 한번 좀 그 연구해서 좀 적용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예, 그건 뭐 짧게 그렇게 그 정도로 하고, 구민 소식지가 지금 많이 줄은 것 같으네요, 예전보다. 네, 7,000부입니다. 그거는 지금 배포는 어디에다 하고 있습니까? 지금 동에도 배포를 하고 있고, 저희 이제 주요 뭐 서대전역이라든지 이런 문화시설, 체육시설에다 배포는 하고 그게 있습니다. 많이 구독하나요? 예, 지금이 아무래도 트렌드가 그냥 저희가 근데 이제 그 소식지를 잡지형으로 한 이후에 배부 수는 줄었지만,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PDF로 해서 이제 SNS 통해서 이렇게 그 젊은 층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웹진이나 홈페이지에는 웹진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구독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실질적인 소식지는 아니지만 그렇게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나중에 심도 있는 얘기는 나중에 다른 예, 기회에 질문할. 그럼 그 업체는 뭐 관내업체에서 관내업체 네네, 발주합니까? 그렇습니다. 예. 언론사 구에 언론사 등록된 언론사 수는 얼마나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240여 개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예산은 어떻게 얼마 정도 편성돼 있죠? 저희 지금 언론 1억 7천 있습니다. 1억 7천. 예. 알겠습니다. 그 작년에 그 미디어 홍보팀이 어디 여기 기획공무실 소속이죠. 네, 작년에 뉴미디어 내가 팀이요. 그 SNS를 하다 보니까 뭐 대상을 받았던 걸 언뜻 예, 내가 본 적이 있는데, 예. 그게 어디서 받은 저희 거죠? 작년에 그게 뭐죠? 내용이 뭐였죠? 저희가 이제 수상을 했는데, 그 분야가 있는데 SNS 분야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서울에서 개최를 했는데, 거기서 저희가 최우수상하고 이런 부분을 수상을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뭐 예. 할매 뭔가도 여기서 저기 구에서 하는 그 예, 저희 그럼 캐릭터가 저기 할매유? 예, 예, 중구 아, 할매하고 가끔 손자 뜨더라고요. 중구가 그래서. 저희 그것도- SNS 그것도 캐릭터입니다. 미디어 팀에서 하는 겁니까? 예, 뉴미디어 아, 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뭐 그거를 여쭤보려고 한 게 아니라 제가 팔 때 네. 그 드론 얘기를 많이 했어요. 예, 홍보에 예. 드론의 시대가 올 거니까 드론 네. 자격증을 취득한 자가 그 드론을 조종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공무원 중에서. 네. 근데 지금 드론 운영하나요?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비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저희 드론 장비 상태도 좋고 저희 이제 그 동영상 촬영하는 직원이 있는데 드론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뭐 매년 많이 촬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한 5, 6년 전만 해도 그게 이제 모델이 구형일 텐데 네. 지금 초소형 경량 드론들이 지금 아, 나오고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게 사용 가능한지 지금 현재 네, 네. 뭐 내구현화는 충분하겠지만 예. 예를 들면 과거 거는 좀 크단 말이죠. 네. 그 누가 담당하시나요 지금? 저희 지금 뉴미디어 팀에 오민철 주무관이 담당하고 그 있습니다. 충분히 아직 사용 가능합니까? 예, 현재는 사용하고 있는데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경량화되는 추세기 예. 때문에 한번 그거 한 개 좀 살펴보시고요. 그 미디어 홍보하려면은 이제 뭐 예를 들면은 PC나 뭐 이런 것들 작업하는 데 있어서 뭐 또 어떤 공통으로 사용될 수 있는 그 장비들은 있습니까 따로? 저희 이제 금년도 본 예산 할 때도 의원님들께서 이제 노트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성량이 좋아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라든지 여러 부분을 많이 배려를 해주셔서 지금 잘 활용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뭐 공동으로 작업할 것들 있고 개인이 또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네. 그게 뭐 예를 들면 뭐 홍보를 좀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 저게 페이스북 같은 거 SNS 네, 보니까 네.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 필요한 그러니까 그런 장비나 있으면은 그런 부분들은 또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 뭐 큰 금액 드는 것들 아니니까 그런 것들은 받침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장비 현황 파악해서 그래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는 질문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다. 정주영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주영 의원입니다. 예, 업무 보고 자료 23쪽 그 2026년 조직 개편 추진에 관련돼서 여쭤볼 게 있습니다. 네. 저 이번에 그 조직 개편이 2026년 7월에 이제 그 사전 설명을 추진하신다고 하는데 혹시 언제쯤 일정을 계획하시는지? 네, 저희가 지금 이제 준비는 하고 있는데 이제 부서 의견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가 검토가 필요해서 저희가 이제 지금 금주 내로는 저희가 확정안을 좀 어느 정도의 구체안이 나오면 바로 저희가 다음 주 내라도 의원님들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저희 이제 조직 개편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조직 개편이 어떻게 되는지 그 대략적으로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저희가 이번에 조직 개편의 이제 큰 틀에서는 지금 정부의 정책 수요, 일단은 저희 통합돌봄법이 지금 시행이 됨에 따라서 통합돌봄 전담과를 만들고, 그 다음에 정부에서 이제 여러 가지 정책 수요라든지 지역 현안 수요를 반영을 해서 저희 기준 인력이, 정부에서 인정한 기준 인력이 29명이 지금 증원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초에 876명이 정원이었는데 905명으로 정원을 사실 늘리게 되고요. 큰 틀에서는 현재 검토하고 있는 중으로는 지금 5개국인데 1개국을 신설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통합돌봄과를 신설을 하고, 그 전에도 의원님들께서 계속 말씀해 주신 부분이 일자리경제과하고 기후환경과가 업무가 과중함으로 인해서 그 두 개 과는 저희가 분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국 3과이고 팀은 이제 신설이 되는 팀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공보실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개발 소관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개발실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개발실장 김상호입니다. 존경하는 정종훈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국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주요 업무 보고에 앞서 정책개발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혁중 정책개발팀장입니다. 이재영 생활인구 정책팀장입니다. 임광민 정보화 팀장입니다. 이성규 빅데이터 팀장은 교육훈련 참여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정책개발실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 일반 현황과 31쪽 업무 여건 및 추진 방향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고 33쪽 주요 업무 추진 계획과 2026년 역점 추진 과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5쪽 전략적 정책 발굴로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 확보입니다. 올해를 지속 가능 발전 전략 추진 원년으로 하여 지역 특성을 반영한 비전을 선포하겠으며 대전시와의 협력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중구 지역 발전 연인의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구정 정책 발굴을 위한 중구 다시범 아이디어 일상을 혁신하라는 주제로 정책 제안 공모전을 추진 중이며 제안이 정책에 반영되는 소통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아울러 체계적인 공모사업 관리와 대응을 위한 역량 강화 교육으로 지역 발전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정보부처와 공공기관, 유관부서 협력을 확대하여 공공기관 유치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인구 위기에 대응한 체계적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인구 증대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인구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27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발굴과 투자계획 수립으로 인구 감소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효율적인 기금 사업 투자와 관리를 통해 정주환경 개선과 인구 증대의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아울러 인구 위기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주민공감 인구 교육을 지속 실시하고 인구 감소 및 저출생 대응 자치구 공모 사업을 지속적으로 점검, 관리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AI 데이터 기반 정책 지원 서비스 구현입니다. 데이터 기반 행정체계 마련을 위해 혁신 실증 지원을 지속 실시하겠으며 직원 대상 AI 데이터 역량 강화를 위해 AI 데이터 기반 행정체계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수요자 맞춤형 공공데이터 발굴과 개방 관리에 힘써 활용도를 제고하겠으며 생활 편의 정보 제공과 재난 대응력 제고 등을 위한 구민안전 스마트 빌리지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체계적인 통계 조사 실시를 통해 유익한 통계 정보 제공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정보화 역량 강화 및 행정 시스템 효율적 운영입니다. 국민의 디지털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실생활 중심의 찾아가는 정보화 교육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정보 보안 역량 강화 사업 추진과 외부망 개인정보 접속 기록 관리 시스템 도입을 통해 정보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재난 상황에 대비하고 백업 데이터 소실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해 원격지 데이터 백업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차세대 지방행정 공동 시스템을 구축하여 행정 업무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2026년 역점 추진 과제로 지속가능 발전 도시 중구 기반 조성입니다. 우리 구의 경제, 사회, 환경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속가능 발전 목표 수립과 추진 기반 조성을 위해 연구 용역을 수행하였으며 지속가능한 주민주권 도시 함께 행복한 중구라는 비전과 4대 분야 17개 목표 지표안을 수립하였습니다. 향후 지속가능 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기본 전략과 추진 계획을 심의하여 지속가능 발전 전략 추진 비전을 선포할 예정입니다.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전략을 수립, 추진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속가능 발전 도시 중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지역 맞춤형 생활인구 데이터 활용체계 구축입니다.
국가 데이터 주관 지역 맞춤형 생활인구 시범 지역에 선정되어 정책 여건과 현안을 반영한 생활인구의 심층 분석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생활인구 데이터 분석과 적정한 활용을 통해 인구 정책이 전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테스트패드 실증사업 활성화입니다. 테스트패드 활성화는 기업의 기술 실증과 개발, 사업화를 지원하여 실증 생태계를 구축하고 기술 상용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역 내외 유관기관과 협업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실증 사업을 통해 생산되는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활용, 분석하여 정책 수립에 적극 활용하겠으며 테스트베드 활성화를 통해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공공혁신에 기여하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AI, IoT 기반 안전생활중구 스마트 빌리지 구축입니다. AI, IoT,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안전생활중구 스마트 빌리지 구축 사업은 안전중구 플랫폼 고도화와 IoT 센서를 활용하여 다양한 도시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고 디지털 행정복지센터를 구축하여 주민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재난 대응력을 향상시키는 사업입니다. AI, IoT 기반의 스마트 행정 서비스를 구축하여 국민을 위한 생활안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재난 대비 전산실 정보 시스템 이중화입니다. 데이터 백업 센터를 구축하고 배터리를 분리 설치하는 전산실 정보 시스템 이중화 작업은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데이터 소실을 방지하기 위해 원격지 데이터 백업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산실 정보 시스템과 배터리를 분리 운영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올해 6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정보 시스템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재난으로부터 정보 시스템 피해를 예방하고 신속한 복구 체계를 구축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꼼꼼히 확인하고 점검 보완하여 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개발실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호 정책개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 3분간 정해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정책개발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주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주영 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실장님과 직원 여러분 업무 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업무 보고 자료 44쪽 AI, IoT 기반 안전생활중구 스마트 빌리지에 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모사업을 계획하시고 또 준비하시고 또 국비 8억 원을 확보하신 거에 대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만 여쭤볼 것이 있는데 혹시 그 재난 관련된 그 스마트 빌리지 구축에 대한 그 신청을 하신 거에 대한 그 애초에 그 뭔가 그 선정을 하게 된 뭔가 계기가 있었던 것이 어떤 것인지, 왜 그 스마트 빌리지를 하시게 된 건지 혹시 그 계기를 알 수 있을까요? 저희가 당초에 안전중구 플랫폼 구축 사업이라고 2023년도부터 플랫폼을 구축해서 사용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사업이 이제 다만 이제 안전이나 이런 부분에 좀 한쪽으로 좀 치우쳐 있다 보니까 그 기능을 좀 고도화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그 의견이 좀 있어서 해당 지금 사업에 국비 신청해서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 대형 재난 그 특성상 뭐 정전이나 통신 마비 등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런 스마트 그 IoT 기계
그 구축한 플랫폼들을 어떻게 활용이 불가능한 상황이 올 수가 있는데 이럴 때를 대비해 가지고 혹시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시작이 여쭤보고 싶습니다. 새로 구축되는 그 플랫폼에는 예. 그 정전이나 뭐 통신이 안 되더라도 그 지도 기반, 위치 기반 서비스가 제공이 돼서 그 해당 위치의 그 인근에 그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때 뭐 대피소라든가 뭐 이런 약국이라든 병원이 자동적으로 위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둘째는 그 현장 운용의 그 현실성입니다. 그리고 진짜 재난이 발생하면 이게 누가 데이터를 이렇게 관리하고 이거 입력하고 그 전자칠판을 화면을 제어하는지 또 자동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것인지 뭐 혹시 매뉴얼이라든지 뭔가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현재는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하고 있고요. 그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저희 약간 AI 기능이 탑재돼 있어서 재난 상황에 따라서 그 대응별 상황 그 재난 상황별 대응 매뉴얼이라든가 이게 제공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그런 시스템을 좀 구축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업의 지속성에 관하여 여쭙고자 하는데 그 본 사업 기간이 올해 12월 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이 막대한 예산과 그 행정력을 들여서 이렇게 플랫폼을 잘 구축해 놓아도 그 내년에 공모 사업이 종료되면은 이후 그 기기 관리라든지 시스템 업데이트 그리고 유지 관리가 이렇게 부실되면 순식간에 유령 플랫폼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질 수가 있는데 네. 개발 완료 이후 이 시스템 유지에 관한 그 중고의 자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유기적으로 아직 시스템에 관련된 그 유지보수 비용 같은 경우는 그 시스템이 그 구체적으로 개발되지 않은 상태여서 제가 뭐 의원님께 뭐 비용이 어느 정도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일정 부분 유지보수에 대한 부분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 클라우드 서버 이용료가 그 약 1억 5천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요. 네네. 혹시 이 비용이 매년 들어가는 건가요? 네, 이 서버 이용료는 저희가 뭐 별도로 서버를 구축하는 게 아니라서 클라우드를 이용하다 보니까 클라우드 이용료는 저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혹시 그리고 저희 그 타 시 지역에서 그 공모 사업을 하신 거 보면 부산 본청에서는 그러니까 고독사 위험군 대상 연중 무휴 모니터링 정기 안부 확인 그리고 전문 상담을 통한 운동 관리 커뮤니티 활동 유도 등 밀착 케어 서비스 제공 이렇게 타 시도도 이렇게 다양한 스마트 빌리지 서비스를 이렇게 예시로 이렇게 자료를 주셨는데 혹시 이런 거에 대한 차후 계획은 혹시 있으신가요? 저희 구 같은 경우는 현재 한 11개 사업에 대해서 AI 적용된 사업을 좀 하고 있거든요.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고독사 AI 뭐 안부 등진 서비스라든가 뭐 스마트 돌봄 안심 케어라든가 뭐 이런 뭐 한 11개 사업에 대해서 지금 AI 적용된 기술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 중구가 고령화 인구가 네.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이미 고령화가 되어 있고 그래서 그 이런 그 서비스도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 이 문제를 짚은 이유는 그 화려한 첨단 기술이 보여주기식 단발성 사업에 그치지 않기 위함입니다. 진짜 재난에 활용할 수 있고 그리고 구축이 완료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플랫폼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까지 내실 있게 사업을 이끌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주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장님 그 업무보고 자료 35페이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상반기에 21건 공모 선정돼서 56억의 외부 재원을 확보한 부분은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21건 중에서 SOC 인프라 구축 사업과 소프트웨어 주민체감형 프로그램 사업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 좀 한번 주시죠. 그 SOC 사업
제가 따로 비율을 나누지는 않아서 네. 구분되어 있지는 않지만 대부분 좀 프로그램 위주의 좀 일반 생활 좀 위주의 사업들이 많이 생활 유지에서 네, 네. 본연이 이제 이런 질의를 드린 이유가 네. 이 공모 사업에 선정이 돼서 국비 지원을 받는 것도 중요한데 또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이후의 문제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초기 이제 기반 조성 단계에서 시설 운영이나 유지에 들어가는 제반 비용이 이제 저희들이 나중에 전액 구비로 부담을 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재정이 족쇄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공모 신청 단계에서부터 이런 향후에 우리가 재정을 부담해야 될 부분까지 좀 면밀히 검토를 해서 구체적인 어떤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이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네. 시장이 향후에 이 추진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좀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몇몇 사업들을 보면 네, 네. 향후에 저희들이 이제 그 전액 구비로 이 시설 운영비나 인건비를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우리한테 부담으로 올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네, 네. 잘 좀 챙겨주시길 당부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43페이지 우리 테스트베드 실증 사업 관련돼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뭐 테크노파크나 연구개발 특구진흥재단 같은 경우가 이게 주관 기관들이 사업을 총괄 기획 운영하고 예산을 매칭하는 기관이고 실제 기술을 개발하고 이 검증하는 주체는 이 주관 기관들이 공모를 통해 선정한 민간 기업들인 이제 거죠. 혁신 기업에서 그렇죠. 예, 협업해서 신청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민간 기업들이 우리의 공공기관이나 이제 인프라를 활용해서 이제 그 신기술을 실증할 수 있도록 그 행정적 편의랑 공간을 내어주는 건데 네, 네. 그렇다 치면 지금 있는 이 주관 기관들이 대부분이 이제 저희 중구 쪽에 위치한 게 아니라 유성이나 이제 타 지역에 많이 위치해 있어요. 네, 네. 그렇다 치면 중구의 기업들이 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게끔 공모 심사 시 이 기관들을 통해서 중구에 소재한 업체들이 조금 가점을 받을 수 있는 뭐 이런 부분들이 협약 단계에서 조금 배려가 됐나요? 그런 부분들은 아직 저희 뭐 중구관에 있는 기업들이 참여하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네. 저희가 이제 그 올해 좀 뭐 CES나 뭐 TP 쪽이나 창경 쪽에 속해 있는 이제 혁신 기업들을 대상으로 올해 3월달에 그 혁신 기업 네트워킹 데이라고 그래서 네. 간담회를 좀 한 22개의 기업을 좀 이렇게 모셔놓고 간담회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구 관내 기업들은 없다. 네. 근데 이제 이 사업의 목표라는 게 이게 우리가 이제 공간 대여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이 실증 거점을 통해 갖고 기업의 유입과 입주 그리고 이제 사업화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이 사업을 하는 건데 결국은 이렇게 우리 구에 소재한 업체들이 없다면 이 남 좋은 일만 이렇게 시키는 우리가 이제 그 운동장만 제공해주는 역할로 전락을 하지 않을까 이 우려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실증을 마무리를 하고 이 기업들이 우리 지역에 어떻게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어떤 뭐 그 공시일이라든가 아니면 추후에 이제 중구에 있는 지식산업센터 입주라든가 또 뭐 지방세 감면, 정착보조금 지원 이렇게 기업들이 정착할 수 있는 그 지원 프로그램 같은 거 혹시 구상을 하고 계신가요? 예, 의원님 말씀하신 거에 저도 같이 공감을 하고요. 그 올해 초에 저희가 이제 기업을 이렇게 만나면서 하시는 말씀들이 의원님과 좀 동일한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으셨어요. 뭐 예산 지원이라든가 공간 제공이라든가 여러 부분에 좀 의견들이 좀 있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저희가 이제 테스트베드 사업 공고가 이제 주관기관에서 나게 되면 해당의 그 사업에 필요한 기술들이 좀 있잖아요. 네. 그런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 관내에 없다 보니까 뭐 서울에 있는 업체라든가 아니면 뭐 타 지역 뭐 경기도에 위치한 업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저희 쪽에 이제 내려와서 이제 테스트벨을 실증 사업을 진행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제 저희도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 기업이 저희 쪽에 와서 뭐 실증 사업을 해서 어느 정도 이제 문제점이나 개선 방안을 좀 개선해서 이게 상용화가 되고 이러면 저희가 충분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쪽 중구 지역에 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뭐 공간 제공이라든가 예산 지원이라든가 하시는 부분들은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하다 저도 생각합니다. 아니, 이제 고려 이렇게 그런 네. 요구들이 있었다고 하면 네네. 저희들도 그거에 대해서 대비를 해서 어떤 가이드를 마련한다든가 아니면 지원 프로그램 계획을 조금 수립을 해놓고 기업들에 제시를 해야
이 기업들이 저희 중구 지역에 정착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 실증만 여기서 하고 실질적으로 상용화나 이런 건 타 지역 가서 하게 되면 저희들은 공간 제공의 역할에 머무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 사람들이 이 중구에 정착 또는 중구를 유치하는 걸 목표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좀 고민을 하셔서 네, 그런 계획을 좀 세워 주셨으면 좋겠고, 이 추진 계획에 보니까 이 부서 협업을 위해서 이 워킹 그룹을 한다고 이제 포함이 돼 있어요. 네네. 지금 이게 우리 실제적으로 현장 공무원분들께서 고유 업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제 부담을 많이 갖고 계시고 있는 상황인데, 이 워킹 그룹 만들어서 이렇게 한다고 치면 거기에 참여하는 직원들에 대한 뭐 인센티브라든가 아니면 업무 경감을 위해서 어떤 행정적이라든가 이런 지원 장치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신 게 있나요? 그런 부분까지는 고민을 안 했고요. 일단 뭐 저희가 그 해당 지금 사업들이 지금 실증 사업 하고 있는 것들이 한 6가지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이 부분들이 뭐 업무량이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많다면 이게 지금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해 보겠는데, 이거는 뭐 그 사업에 대한 어떤 실증을 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정책화하는 그런 과정에 있다 보니까 업무 부담이 이렇게 많지는 않다고 저는 이렇게 판단. 아니, 진행 상황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본인들이 고유 업무 외에 이제 이게 추가적인 업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럴 수 있죠. 예. 그렇게 하고 나서 이게 실제적으로 보면 이 담당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적극적이고 또 자발적이고 어떤 동기부여가 돼서 뛰어드느냐에 따라서 네. 이 우리가 이 사업의 성공의 요건은 정착이잖아요. 그 기업들의. 맞습니다. 그 실무 공무원들께서 어떤 동기부여가 돼서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야 그런 것들이 더 사업의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신기술을 우리 구에서 실험을 했냐 안 했냐라는 문제가 아니라 그 기술을 가진 기업 중에서 중구에 몇 개가 남고 그것들이 우리 국민들의 삶에 얼마나 도움이 되고 편리해졌느냐, 그리고 그 기업들이 또 이 원도심에 안정적으로 정착을 하면서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네네. 아까 말씀드린 어떤 기업 유치에 대한 인센티브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또 여기 담당 업무를 하는 직원분들에 대한 인센티브 문제도 한번 네네.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기를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거 참고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선옥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36페이지 지방소멸 대응 기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방소멸 대응 기금은 집행률 관리와 그리고 정부 지침 변경에 따른 우리구 대응 전력이 중요해 보입니다. 네, 실장님, 그죠? 네. 2월 기준 기금 현황을 보면 청소년 종합복지 건립은 2024년도 예산 집행률이 0.09% 그리고 노인복지관 건립 사업은 14.8%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처럼 대형 사업들의 집행이 지연이 되면서 기초개정 미교부액도 39억 2천만 원에 달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개발실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청소년 종합복지센터 건립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이제 공사 현재 정상적으로 진행 중에 있고요. 그 부분에 이제 저희가 기금 같은 경우는 이 기금 집행률에 따라서 당해년도 기금 배분액이 좀 집행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 지금 2024년도 기금 집행액이 약 한 25% 정도인데 50% 이상 돼야 당해년도 배분액을 전액 교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런 네. 부분들을 지금 걱정이 돼서 네. 현재는 지금 한 25% 정도 해서 지금 공사 자금 집행률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네. 이렇게 지금 현재 좀 네. 진척이 좀 더딘 기존 사업의 진행률을 연내에 네, 네. 좀 목표치를 갖고 있습니까? 좀 끌어올리기 위한? 지금 아니면 타 부서와 또 어떤 협력을 하고 있는지. 지금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은 청소년 종합복지센터
네. 공사 관련된 부분에 좀 집행률이 좀 조저한 부분이 저조합니다. 있는데 네.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한 9월 말까지 좀 공사 지척률을 좀 기성 신청금이라든가 그에 공사 필요한 사업비를 기금으로 우선 집행해서 좀 기금 집행률 좀 50%까지 좀 끌어올리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단순히 집행률을 독려하는 그냥 수준으로 하지 마시고 정기적인 점검 회의라든지 아니면 네. 공정관리표를 통해서 직접 관리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좀 전에도 실장님이 살짝 말씀을 하셨지만 현재 미 교부액이 39억 2천만 원이 단순히 나중에 다 받을 수 있는 돈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던 기존 사업 집행률이 낮으면 제대로 교부받지 못하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아유님, 저희가 지금 현재 미 배분액이 한 16억 정도 규모거든요. 아, 16억입니까? 네, 39억이 아니라? 네, 네. 음. 이전에 하셨던 그 부분은 저희가 올해 상반기에 받았습니까? 이제 지원받았습니다. 지원받았습니까?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집행률이 낮을수록 우리 구에서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이 줄어드는 구조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잘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2026년부터는 지방 소멸 대응 기금 사업이 기존 시설, 인프라 중심에서 소프트웨어와 프로그램 주민 참여형 사업으로 확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실장님? 네, 네, 맞습니다. 본 의원도 이런 방향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형 건축 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 기간이 길고 집행률을 높이는데 수년간 걸리지만 청년 정착이라든지 일자리, 돌봄 문화, 공동체 활성화 같은 프로그램 같은 사업은 기획을 제대로 하면 비교적 신속하게 집행하면 주민 체감도도 높일 수 있고 그리고 프로그램 및 소프트웨어 사업을 잘 기획하면 당해 연도에도 신속하게 예산 집행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네, 드는데 네.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부분은 있습니까? 저희가 2027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이제 추진 계획을 제출을 했거든요. 그다음에 네.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제 한 5개 사업을 발굴해서 30억 규모로 지금 기금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 네. 세부 프로그램 말씀을 좀 드리면 뭐 사업이 아프나이 동행 병원 동행 서비스가 좀 있고요. 네. 그 빈집 재생 야구장 팝업 스토어 조성, 그다음에 뭐 자원순환 스마트 통합 헬스장 구축, 그다음에 뭐 온돌 건강 교실, 그다음에 네. 기존에 이제 노인복지관 건립 사업 이렇게 한 5개 정도, 한 30억 정도 저희가 기금 신청을 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을 잘 네. 투자 계획을 잘 수립해서 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런 투자 계획이 좀 수립이 되면 의회에도 함께 네. 설명을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정부의 배분 방식이 개편이 되면서 단순히 기본 배부액을 받는 것을 넘어서 우수한 신규 투자 계획을 제출한 지역에 추가 인센티브가 제공되지 네, 네, 않습니까? 네. 네, 반면 2023년도와 24년도 기금 평균 집행률이 30%에 미달하는 지역은 인센티브 대상에서 배제될 수도 네,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평균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아까 말씀하셨던 2027년도 평가에서는 우리 구가 목표하는 그런 등급이 잘 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 확보를 높일 수 있도록 계획의 전략을 잘 짜주시길 네,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업부서하고 유기적으로 소통하고요. 협업해서 네. 좀 사업 집행률을 좀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안전중구 플랫폼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플랫폼에는 자동 심장 충격기, 병원 약국, 대피소, 안전 지킴이집, 무더위 한파 쉼터, 그리고 보이는 소화기, 안심 화장실, 해충 네네. 기피제 분사기, 급경사 이렇게 메뉴들이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안전 정보가 담겨 있어서 네. 좋은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안타까운 건 정작 이 플랫폼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주민이 네. 아주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홍보를 많이 하고 계신다고 하시지만 2023년도에 시작할 때는 많은 홍보를 했었던 것 같은데 네. 좀 이렇게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좀 이용률이 낮다면 결국 행정의 효과도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현재 플랫폼의 이용 현황이나 활성화 홍보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뭐 매달 이용 인원이 뭐 한 많지는 않지만 이번에 지금 안전중고 플랫폼 고도화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그 해당 기존에는 이제 웹 앱 방식이었었거든요. 네. 그거를 이제 앱 개발 형태로 이제 개발을 해서 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께 홍보를 좀 많이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그 추가적으로 그 안전중고 플랫폼에 그 생활 편의 정보가 좀 추가적으로 좀 제공될 거고요. 네. 뭐 각종 생활 편의 정보뿐만 아니라 구정 주요 정보도 같이 편성해서 제공할 예정이고요. 근데 그거는 네. 조금 있어야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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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네. 현재 네. 사용되고 있는 플랫폼 이 부분을 활성화시키긴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사용 안 하신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게 될 때까지는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월 평균 아까도 여쭤봤지만 이용자 수가 어떻게 됩니까? 월 평균 한 20명 정도 안팎으로 되는 그쵸. 네. 그래서 이 사업의 플랫폼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 좀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나. 그리고 지금 무더운 여름이 오고 있기 때문에 네. 거기 여러 가지 사업 그 메뉴 중에 뭐 무더위 한파 쉼터라든지 뭐 보이는 소화기라든지 급경사라든지 해충 기피제 분사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많은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 것 같긴 하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따지면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도 이용률은 더 낮아진 것 같습니다. 그죠? 제가 아까 일평균 20명 정도고요. 월은 한 600명 정도 이렇게 활용을 하고 사용 접속자 수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지난해랑 비교했을 때는 늘어났다는 겁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좀 평균적으로 네네. 말씀드린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이 지난해- 23년도부터 했기 지난해가 때문에 조금 더 많았고요. 올해는 네. 조금 예. 그럼 가장 많이 이용하는 메뉴는 어떤 겁니까? 아무래도 병원이나 의원 검색하는 기능들이 제일 많습니다. 아이들이나 이렇게 다침 아프신 분들이 이용하는 부분들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그죠? 이렇게 하루에 정말 20회 정도밖에 없다면 네. 정말 이용률이 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좋은 정보가 많이 담겨져 있어도 활용이 안 되면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안전은 사고가 난 뒤 대응하는 게 아니라 평소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새로운 앱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이 앱을 가지고 플랫폼을 가지고 홍보를 해야 되는데 네. 혹시 뭐 홍보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앱을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주민분들께 좀 홍보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와서 아직 그 주민분들께 이렇게 홍보를 하지는 사실 아직 못했습니다. 좀 네, 그런 맞습니다. 부분은 이게 좀, 막 처음에 나올 때나 한 1, 2년 정도는 정말 저도 핸드폰에서 꺼내서 볼 정도로 많은 주변에서 나오기 SNS나 이런 부분에도 나오고 했는데 언젠가부터는 잘 눈에 띄진 않더라고요. 네. 잃어버리게 되고 내 핸드폰에 깔려 있었나? 라고 느껴질 정도로 사실 잃어버리고 있었는데 이게 단순히 그냥 플랫폼만 있는 게 아니라 좀 연계해서 홍보해서 했으면 좋겠고 네. 뭐 행정복지센터나 뭐 경로당 어린이집 학교 홍보는 하셨다고 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 모든 그런 뭐 안전교육, 재난안전교육과 좀 연계해서 플랫폼을 사용하는 교육을 같이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본 의원이 문득 네, 들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어린이집이든 학교든 재난안전 교육을 할 때 중구에 이런 플랫폼이 있으니 좀 연결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중구 공식 SNS나 이런 재난 문자 보낼 때나 아니면 각종 행사 때 연결해서 좀 하단부에 넣어서 좀 홍보를 강화하면 이런 좋은 플랫폼을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좋은 플랫폼도 주민이 모르고 사용하지 않으면 예산만 투입되는
사업으로 평가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만큼 네. 앞으로는 이제 단순한 게 그냥 시스템 구축으로 놓지 마시고 주민 이용률을 높이는데 좀 행정력을 좀 집중해서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의원님 하신 말씀을 염두에 두고 그것을 잘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선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두 가지만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공공기관 지금 유치 현황 혹시 진행되는 거 있나요? 유치 지금 이제 올해 내년도에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몇몇 기관에 저희 이제 중구 지역으로 좀 유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제안서를 작성을 해서 좀 드린 사항이 좀 있습니다. 뭐 여기서 밝힐 수는 없고요. 뭐 한 두 군데 지금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같은 경우는 제가 5월달에 직접 방문을 해서 저희 중구 쪽에 지역 유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제안서를 좀 드렸었고요. 그저 그 기술원에서도 저희 중구 지역을 한번 방문해서 주변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한번 검토하고 간 사례가 좀 있습니다. 지금 공공기관 중에서 유일하게 자기 집이 없는 기관이 어딘지 혹시 알고 계세요? 중수청, 중수청. 충청이 아마 이제 신설되는 데니까 네, 그렇고 그 중구에 있던 그 소상공인진흥공단입니다. 네, 그 유성으로 이전했는데 거기도 새들고 있어요. 지금 네. 2개층 더 비싼 월세 내면서. 그러니까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고 충구는 유유부지도 적지 않고 한데 뭐 그런 부분에는 고민 안 해보셨나요?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러니까 전부 것처럼, 시와 정부와 네, 네. 유기적으로 네, 네, 네. 협조해서 공공기관 유치한다고 이렇게 좀 멀리 생각하지 마. 가까이 있었던 가까이 있는 부분을 좀 더 구체화시켜서 네.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우리가 그때 한 3년 전에 이전했죠, 그죠? 네, 네, 맞습니다. 많은 반대에도 네. 불구하고. 근데 서울로 간 것도 아니고 다른 지방으로 간 것도 아니고 유성으로 갔어요. 근데 거기서 자기 집을 사서 간 게 아니라 또 거기서 새 들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게? 뭐 예를 들면은 뭐 선화동 이쪽에 뭐 세무서 자리나 이런 쪽에 부지가 있는데 그럼 구비 12 또 구비 매칭해서 그 400명 되잖아요. 그 저기 직원 수가 그죠? 네, 네. 뭐 큰 건물도 아닌데 그런 거를 좀 더 구체화시키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뭐, 네, 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기관을 유치는 저희 쪽에 당연히 이제 필요하고요. 이제 뭐 소상공인 진흥공단보다 좀 규모가 더 있는 저희 기관들도 접촉을 해서 지금 유치를 좀 적극적으로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네. 부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건물은 뭐 주어진 구조가 좀 힘들 기존의 거고. 소상공인 진흥공단보다 훨씬 더 좀 규모 있는 좀 곳이라서 그쪽보다 좀 더 그러니까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구체적인 뭐 부지 제공하고 네, 그다음에 네, 그냥 구비 매칭해서 그 한 뭐 2, 3년 걸리겠죠. 그러니까 그런 노력을 좀 더 경주해야 될 것 같고요. 거기다 좀 진력을 좀 다해주기 바라겠고 우리 중구는 전통적으로 그 IT 혁신 기업 들어온 거 없죠. 어디를 그러니까 여기 우리 중구 한내 IT 혁신 기업이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까? 이쪽 그 테크노파크 쪽에 혁신 기업들이 좀 지원받아서 그냥 있는 뭐 걸로 양육 알고 있습니다. 보육하는 단계 정도 네, 네, 되죠. 네, 그러니까 주변 맞습니다. 클러스터가 다 형성이 안 됐으니까. 네, 그쪽도 물론 그 노력을 경주해야 되겠지만 네. 중구는 원도심으로서 사실상 여기에 자산은 문화관광 그러니까 전통적인 소상공인 굴뚝산업하고 문화관광이에요. 네. 그러니까 연계성이 다른 데는 여기 중구는 참 어렵습니다. 기업이 오기에도 사실상 쉽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고유의 자산을 확장시키는 게 더 유효하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칼국수 집도 좀 다시 생기고 있습니다. 한동안 없어졌던 칼국수 대전하면 중구하면 칼국수였잖아요. 지금 창업붐이 다시 불고 있고요. 더불어서 여기 대흥동 이쪽에 또 민가 시설을 개조해서 모텔 그러니까 숙박 시설도 지금 늘고 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그런 쪽에 대한 어떤 정책 개발이나 지원 쪽을 더 그쪽으로 노력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냐. 그것도 물론 기업 뉴스도 신경을 쓰지만 근데 기반적으로 상당히 좀 불리하다. 그리고 우리가 목포시 네. 그쪽도 결국은 오래된 도시잖아요.
그 원도심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도시 전체를 지금 바꾸는 게 그 허울뿐인 어떤 기업 유치 뭐 이런 것보다는 기존에 갖고 있는 자산을 또 활용하는 것이 더 유효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공감하고요. 중구만이 갖고 있는 또 매력이 좀 있다고 좀 보여지거든요. 오래되고 낡았다고 나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 보존하고 관리하면 충분히 저희 자원으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뭐 큰 규모의 기업들은 중구에 모시고 오기가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대전에 어떤 기관이 유치하더라도 이 중구가 항상 소외받고 뭐 유성이나 뭐 저쪽 세종이나 중수청도 지금 세종으로 지금 가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거기는 제가 뭐- 이렇게 임시 청사로 갔다가 예, 다시 대전 쪽으로 오는 그래서 걸로 중구는 좀 알고 중구만의 고유의 색깔을 띠는 그런 정책을 좀 개발해서 그 확장하는 것이 더 유효하다고 저는 생각하면서 제가 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개발실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개발실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2차 회의는 7월 2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사례를 선포합니다.